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에 진행하는 집회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10월 17일 날, 두 달 됐죠. 두 달 전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총 21건이 있고요. 채무자는 이제 21명이죠. 채무자 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빨간색 표시한 게 이제 환가 사건입니다. 요, 아마 보험 계약한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이 채무자는 부인 청구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본인의 보증금을 한 1억 2천인가 1억 5천이 있었는데 이제 뭐 회사가 잘못되자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되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 모친의 임대차 보증금과 합쳐서 글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계약은 2억 7천인가 8천으로 어머니 명의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 1억 2천을 과연 환가할 수 있는가, 환수할 수 있는가 이 문제죠. 억울하기도 하겠죠, 물론. 자기가 써보지도 않고 회사의 어떤 대표이사로서 바지 사장 하다가 거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이 그 주거지 보증금인데 이해는 해줘, 인간적으로. 그거 채권자의 어떤 집행이 염려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파산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죠. 재산 은닉에 해당됩니다, 그게.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면책 불허가 사유가 확정됐고요. 이런 경우 이제 관제인이 적절한 범위에서 좀 한가를 파산재단에 좀 내놔라. 뭐 5천만 원 정도는 주거지 임차보증으로 그 보통 봐주죠, 서울은.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7천이죠. 7천인데 거기서 또 모친의 어떤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뭐 글쎄요, 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2, 3천만이는 2, 3천 정도라도 아마 굳이 채권자들이 나서서 박학되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신청하고 조사받을 때부터 땡전 한 푼 못 내놓겠다든지, 그렇죠? 뭐 면책 불허가를 받는 수밖에 없죠. 재량 면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판단은 뭐 그렇죠. 자의 몫이지만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좀 수그리고 들어와서 면책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젊은 친구인데. 혹은 이제 면책이고요. 채권자 이었고 송달이 다 완료됐고 그 다음에 관제인도 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폐지 면책이죠, 이거. 없는 거는 사실 폐지 면책인데 제가 이메일을 잘못 보냈습니다, 판사님한테. 이거 폐지 면 폐지 면책 폐지 면책으로 썼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해서 이제 안 써놨던 거죠. 그래서 다시 보냈지만 요 빈 거는 폐지 면책입니다. 빈 거는 폐지 면책입니다. 폐지 면책. 폐지 면책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폐지 면책이죠. 이것도 폐지 면책입니다. 폐지 면책되는 건 채권자 이었고 송달 다 됐고 관제인이 뭐 특별한 문제를 안 삼는 거죠. 관제인도 폐지 면책. 그러면 이분들은 12월 14일 날 집회가 끝나면 판사님은 한 3일 후에 면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 이거는 이제 아파트가 경매 중이고요. 뭐, 이 경매 진행 중인 걸 지켜보고 여기서 혹시 잉여가 있으면 가져와야 됩니다. 일단 예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보험하약 한가를 했습니다. 이건 폐지 면책.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윤모 씨, 이것도 이제 아마 보험 해약 환급금 정도 한가를 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막 상속재산 파산이 두 개가 있죠. 이거는 김모모 씨의 상속재산 신청인도 어머니가 예금 한가는 완료됐고요. 한 8,400, 9천 조금 안 되게. 그다음에 보증금, 망인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1억 5천. 이게 지금 보증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뭔가 임대인이 친구의 엄마인데 뭔가 수상쩍어요, 이게. 보증금을 준 건지 아닌 건지. 줬다면 확실하게 통장으로 딱 남아있을 텐데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 면책. 이것도 폐지 면책. 폐지 면책인 사건은 거의 예납금도 30만 원이죠. 별로 이제 기록을 최초로 검토하는 판사 입장에서 봐도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으면
인하금리 좀 낮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환가 사건입니다. 보험 정도죠. 보험 아니면 편파행위입니다. 대부분. 이것도 면책. 면책.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박모식 조사기일 지정됐습니다. 이건 돈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미 환가를 하고 신속하게 채권 조사기일을 지정해서 1월 11일 날 이제 채권 조사하면 빨리 끝나죠.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걸 썼네요.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이제 채권자 이의가 있어요. 이의 사유를 제가 보기에는 뭐 채권자도 억울하겠지만 현재 조사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채권자 이의가 들어와서 이의 사유를 한번 처나 배우자 처나 아니면 자녀들 명의로 혹시 뭔가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하기 위해서 속행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뭐 물류회사에 송달이 안 됐지만 면책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면책. 이것도 폐지 면책인데 12번 채권자가 개인 채권자거든요. 송달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저는 폐지 면책 의견을 올렸는데 판사님은 이제 속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송달에 대한 권한은 법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속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속행. 이것도 벌써 김모 씨에 대해서 개인 채권자에 대해 송달이 안 됐죠. 속행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또 환가 사건도 끼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소 보정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대부회사가 망했는지 송달을 안 받습니다. 대부회사도 송달 안 된 경우는 그 대부회사가 MPL 업체로서 부도난 업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시송달 공고가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면책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그다음에 이것도 저축은행이 송달을 안 받았는데 이것도 환가 사건이기 때문에 속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행 사건. 이거는 벌써 선고가 다 틀리죠.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사건입니다. 짧은 거는 8월 8일 2022년. 긴 거는 11월 8일입니다. 작년 1년 넘은 사건이 있죠. 이건 이제 드디어 종결됐습니다. 이거는 돈 말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속행됐죠. 8회차. 서울의 뭐 다른 재판부는 몰라도 이 재판부는 추정이 없습니다. 전 사건이 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돌아가죠. 뭐 8번 했던 것도 있고 10번 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뭐 채무자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도 큰 문제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거는 이제 돈이 다 환가가 완료됐습니다. 파산재단에 돈이 다 입금이 돼서 이제 채권 조사를 해야 됩니다. 1월이 될지 내년 3월이 될지 모르지만 2월에는 뭐 집회가 없기 때문에 채권 조사가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것도 두 사건은 모두 환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조사를 해서 돈을 나눠주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채권 시부인입니다. 요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지를 매각 중에 있습니다. 양평 토지가 있는데 별로 뭐 가치는 없어요. 공유 지분입니다. 5필지인가 그런데 팔릴 것 같지도 않고 이건 참 그렇다고 뭐 그냥 놔두고 하기도 애매해서 일단은 계속 매각 시도 중입니다. 한 1년 이상 끌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뭐 워낙 이건 개인입니다. 이건 이렇게 되죠. 또 이게 개인입니다. 개인이 이 일을 했는데 위장사업, 허위채권이 있다. 그다음에 편파 변제를 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아들 명의로 이제 회사를 만들어 자기가 원래 운영하던 회사에 아니면 운영 지분이 참여했던 회사를 자기는 나오고 아들이 그 회사의 어떤 대표이사로서 뭐 부동산 시행 분양, 시공 분양 이 회사를 지방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아들 회사에다가 뭐 변제 돈이 입금된 거에 대해서는 꿔준 건지 빚을 갚은 건지 뭐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도 없고요.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고 거액의 돈을 합치면 한 2억 정도 되죠.
그 돈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용처라든가 이런 걸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일단 설명 의무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중에 일부 허위 채권을 넣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지분 구조라든가 도대체 왜 채무자와 아들 삼각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불허가 혹은 면책 기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거는 이제 보험을 한가를 해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를. 그러면 이제 채권 조사 스타트 해야죠. 이거는 이제 채권 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는 특별 조사죠. 채권 조사 기일 이후에 신고를 하면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 기일을 잡아서 특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특별 조사를 신청한 채권자는,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자들의 송달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보통 많은 채권자가 좀 많으면 한 10만 원 정도 납입하는 거고, 그다음 적으면 뭐 한 4, 5만 원 납입하겠죠. 채권자 수가 없으면 물론 뭐 한 2, 3만 원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 조사를 해서 해봤더니 전부 시인이 있고, 제가 이제 어제 그 CSV 파일 얘기했죠. 다른 제가 유튜브 동영상별로 큰 관심 없지만 요즘은 이제 채권 시부인표를 한글 파일로 집계를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그대로 올리고 원본 파일로 CSV로 해서 원금, 이자, 시부인 내역, 그 다음에 우선권 있는 금액, 뭐 후환 여부, 뭐 채권 조사 기일 이런 걸 다 주소까지, 채권자 주소까지 쭉 쓰는 엑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SV. 거기다가 딱 정리가 가지런하게 입력을 해서 뭔가 오류가 나면 입력이 안 됩니다. 튕겨져 나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튕겨져 나오고 뭐가 잘못됐는지 헤맨 끝에 이제 결국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나마 좀 이제 스트레스가, 대략 21건 중에 환가 사건이 꽤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건입니다. 10건이네요. 10건. 10건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10건이네. 거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예금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 진행 중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보험 아니면 편파행위입니다. 그렇죠? 편파행위입니다. 그 부분 외에는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의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